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트맨 3부도 함께합니다.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마무리를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내 종목, 내 포트폴리오 복구는 좀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트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이렇게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참여하시면서 내일 내 종목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겠고, 자, 유튜브에 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역시 종목 고민 남겨보실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참여 방법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 상담이 언제나 가장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이정수 파트너에게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언제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짐없이 3가지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역시 종목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열려있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지 함께 적어주시면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 앞서서 시장을 사실 2부에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마디 해보시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마디 장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단타 매수가 되는 타이밍이니까 서울경제와 함께 내일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종목 드리면 단타요, 단타. 들어가서 먹으면 팔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장이고요. 시장이 안 움직인다고 뭐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늘 원래 그래요. 이게 역사적인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또 한참 또 빠지고요. 또 한참 빠지면 또 올라가 그러는데 지금 사이클 자체가 빠지는 사이클이고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게 뭐 꼭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 하기에도 좀 그렇고 물론 공매도 있죠. 그런 부분들 더 있기도 한데 빠지면 또 기회니까 어쨌든 지금 유럽 시장 강하거든요. 좀 독일이 2%대 강세에다가 유럽 시장 다 강한데 내일도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서 먹고 팔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시장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또 도망 잘 나오시고 그렇게 해갖고 많이 빠지면 돈을 복사할 수 있는 엄청난 또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잘 참으면 언젠간 또 다시 코로나 때처럼 바닥에도 300%, 500%, 또 1000% 가는 또 그런 장도 언젠간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잘 참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종목 상담으로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잘 참아내야 되고 견뎌야 하는 구간임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시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견뎌보신다면 조금은 힘든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장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방송 참여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장중 대응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늘 방송 참여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혹시나 상담을 통해서 접수된 개인정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니까요.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내일 나의 종목은 이정수 파트너께서 출연하시는 날은 시그니처 상담, 전매 특허 상담, 스피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바로 시작을 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스피드 상담부터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해성 DS. 자, 해성 DS부터 보겠습니다. 51,000원에 15%, 51,000원이면은 꺾일 때 물리셨네요. 여기가 꺾일 때에서는 공략할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자리는 가지고 있다가 시장가로 던지고 도망가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허리가 끊어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사람이 허리가 끊어지면은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여기가 그런 자리예요. 이 허리가 그동안의 주추세, 이거를 추세를 더 길게 봐도 그렇죠. 요 자리가 깨지는 자리에서 얘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싸다고 51,000원에서 여기서 공략을 했으면 그래 고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허리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온전한 줄 알고 이거 뭐 많이 빠졌네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은 안 움직이다 싶으면은 바로 도망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이 왜 허리가 끊어졌느냐? 시장이 하락장으로 이미 바뀐 지가 1월 17일서부터 제가 시장 하락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매만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아침 방송, 저녁 방송 계속 얘기를 했어요. 1월 17일 잘 기억하세요. 올해 1월 17일서부터 저는 시장은 이제 하락장, 그 전까지는 아직 상승장입니다. 눌림 목장이 괜찮습니다. 했지만 1월 17일 기준으로는 하락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이제 정확하게는 8월 달부터 빠졌으니까 1년이 넘게 빠진 거고, 제가 판단한 하락장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10개월 가까이 이제 빠지고 있는 장이라서 이미 많이 빠졌죠. 뭐 시장은 어쨌든 그 이후에서도 51,000원대에서도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은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고요. 많이 빠졌으면 27% 더 빠졌죠. 뭐 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수가 상승장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근데 상승장은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깔짝깔짝 움직이는 정도의 단타만 되는데 4만 원까지의 1차 목표치, 뭐 2차 목표치 41,000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강하게 들어주는 거는 시장이 더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아직은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강하게 뭐 2,400, 2,500으로 넘어간다라는 시그널은 보이지 않아서 얘도 뭐 잘 가야 45,000원인 거고, 뭐 적당히 가면은 뭐 41,000원인 거고, 그래서 51,000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왕 물린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갖고 있다가 반등을 알아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만 5만 원 정도 오면은 그냥 손절을 하시고 일단 45,000원까지는 기다려 보시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면서 35,000원, 3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근데 아직은 반등의 그 여운이, 유럽 시장이 지금 반등을 나와주고 있으니까 뭐 한 41,000원에서 좀 잘 가면 45,000원까지 좀 기대를 하면서, 어차피 물린 반도체 관련주들 뭐 길게 보고 그냥 버텨야죠. 근데 하여튼 위치가 별로 안 좋고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오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45,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려 보시고, 손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주산업이고요. 사료 관련주들. 제가 요즘에 아침 방송에서 사료 관련주들 계속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2,940원에 10% 그렇게 많이 물리지는 않았네요. 근데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저점 라인이 여기 밑에 2,500원이 있으니까 요거 깨지면 손절, 3,000원 쪽으로 올라오면은 그냥 팔아버리세요.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거래량도 별로고, 잠깐 움직이면 그때 타이밍에 먹고 나오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빅텍. 그래도 방산, 미사일 이쪽 섹터들은 또 오늘도 움직이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6,810원이면은 일전에 여기 고점에서
물리신 건가? 여기는 최고점이고 이전에 물렸으면 이쪽에 물리신 건데 일단 차트는 이렇게 N자형 내지는 여기 고점을 한번 싹 돌파를 해주면 수익에서 잠깐 빠져나올 수 있을 때 절반 이상 파시고 그리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싸게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이거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도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또 고생합니다. 아마도 이전에서 물렸던 것 같은데 1, 2, 3 거의 4개월 가까이 고생한 다음에 지금 이제 올라오기 직전에 있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안 팔면 또 4개월 또 고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익이 나면 절반 이상 파시고 내려올 때 다시 또 싸게 공략했다 올라오면 팔고 그런 매매 방법이 지금은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 EDGC 진단키트 3,100원 3,100원에 10% 30% 손실 2,7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오면 파는 게 당연히 좋겠죠. 올라오면.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쉽게 올라오는 자리도 아니고 지금 진단키트주들도 바닥에서 꽤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 물리면 이런 일이 생겨요. 바닥에서 46% 나갔어요. 한 달 동안에 46% 갔습니다. 이거는 박수 쳐주고 이거는 칭찬해줘야 돼요. 너 정말 많이 갔구나. 야, 아주 그냥 수익 엄청 많이 나왔네. 근데 지금 물린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렇죠? 물린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도 계속 그럴 거예요. 바닥 대비 50%, 100% 올라가죠. 근데도 마이너스 60%, 50%인 사람들이 아마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래요? 계속 먹고 팔고 안 하고 계속 물렸을 때에서 냅둬버리니까 줄줄줄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시장도 계속 반등주차고 또 떨어지고 반등주고 또 떨어지고 계단식 하락 이게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올라가고 한 3,000원 정도 올라온다 빨리 도망 나오세요. 시장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2,700원, 3,000원 올라오면 팔아야지 안 팔면은 그 다음에서는 그 밑에서 예를 들어 1,000원까지 내려왔다 2,000원까지 갔으면 100% 수익인데 2,000원 가면 뭐예요? 지금 2,000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시장이 매매하기가 왜 어려우냐? 계속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정리했다가 어떻게 공략해야 돼? 바닥에서. 그럼 얘 바닥은 1,700원이잖아요. 아니면 2,000원 이하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 3,000원 가격은 굉장히 불리한 가격이니까 들어주면 꼭 나오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콜마 BNH 38,000원에 50%. 마이너스 40%에 지금 차트를 봐도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이고 그냥 버티세요. 뭐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뭐 추가 매수도 안 되고 갖고 있으면 올라옵니까라 물어봐봤자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것 같고 뭐 내년이나 뭐 시장 뭐 어떻게 좀 바뀌는 현상이 나오면 뭐 그러면 좀 모르겠는데 또 지금 자리에서 너무 많이 빠졌고 손절이라는 거는 이 고점에서 이제 막 빠질 때 위험할 때 이런 데서 손절하는 거지 지금 다 떨어진 자리에서 장이 나빠서 안 올라가는 것뿐이지 장만 좋아지면 올라가는데 장이 또 좋아질 생각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장기적으로 보세요. 뭐 더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죠. 뭐. 더 떨어지라도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궁금하시면 전화로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더 떨어질 건데 보유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진에어. 이거 뭐 금요일 날에 엄청 빠졌었네요. 이 정도면 차트가 한가 가까이 보였는데 19% 정도. 15,800원에 30%. 이렇게 차트가 뭐 우상향도 아니고 우하향으로 가고 있다가 잘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쾅 하고 떨어지면 다시 이쪽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손절은 이미 늦었고 14,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는데 좀 가져가 보세요. 이미 손실도 작은 편도 아니고 한 14,000원에서 15,000원대로 올라오면은 손절 고민을 하시면 손절 생각을 하면서 당분간은 계속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차트 모습이. 손절은 이미 늦었어요. 저 14,000원 깰 때 확 던졌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에서 그냥 던지는 수익 났을 때 던지는 건 쉬워도 갑자기 툭 떨어질 때에서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 구간에서는 대부분이 어쩔 줄 못하고 그냥 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미 손절은 늦었으니까 더 떨어지더라도 버티시고 이렇게 박스권의 하단이 여기 있으니까 10,000원 정도는 지지를 해줄 겁니다. 10,000원 정도는 지지를 하고 움직이면서 반등 줄 때
한때 14,000원 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일진 다이아. 일진 다이아. 27,000원에 10%. 자, 이것도 보면 차트가 지금 다 다른 애들 비슷하고 우상향이 있는 애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90% 가까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왜 다 이렇게 우하향으로 다 이렇게 생겼느냐?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상승장일 때에서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차트들이. 그러니까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주 쉽죠? 단순해요. 왜 종목들이 자꾸 빠지고 많이 빠졌는데 샀는데 물타기 했는데 밑에 샀는데도 왜 마이너스에서 30%또 깨집니까? 심심할 때마다 장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장 반등 나오잖아요. 잠깐 반등 주는 겁니다. 또 시간 지나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또 폭락 나오고 또 나 죽겠네 하는 사람들 또 나올 거고 지금 들어가도 또 30% 박살난 사람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아주 징글징글한 시장이 앞으로도 지금 남아 있는데 27,000원으로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왜? 장 때문에. 시장이 그래서 이게 27,000원 가면은 76% 올라가야 되는데 어려워요. 지금 시장에서 바닥에서 76% 간다? 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서지 전께서는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얘는 계속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이렇게 줄줄줄줄줄 떨어지다가 막판에서 쾅쾅쾅쾅쾅 쏟아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아마 박살 날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 하기 싫은데 이런 차트들은 제가 예전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전문가생 오래 했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저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버티면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쾅쾅쾅쾅쾅 떨어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질 건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셔라. 그걸 참아내면 그러면 나중에 바닥에서 이게 밑에서 뭐 5,000원으로 떨어져 나중에 4만 원으로 또 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27,000원 있다가 4만 원에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 오래 보고 그래서 그냥 버텨야 돼요. 그냥 없다 생각하고 버텨야지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게 악수가 돼서 늪에 빠진 다음에 거기 허우적거려봤자 더 빠지긴 하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손실이 작으면 지금이야 손절할 텐데 손실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님의 전매 특허 시그니처 스피드 상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세요? 예, 한신기계요. 네, 한신기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800원에 10%요. 네, 8,800원에 10% 갖고 계시고 네. 오늘 종가가 7,460원이고 그래도 10월 들어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여기서 단가를 더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지 그냥 들고 가도 원건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일단은 수익 청산을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해보면 매수가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이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셔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여보세요.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한신기계. 네, 들었어요. 8,800원에 10% 들었어요, 제가요. 네, 맞아요. 제가 좀 더 들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장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지거나 유럽 시장이 빠지면 아마 그대로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던데 다행히도 아직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네.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스위스도 이탈리아도 1.7%대, 그다음에 프랑스도 1.9%대. 지금 유럽 시장이 강세니까 네. 이 반등을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갖고 있는 것만 잘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8,000원을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8,000원을 못 넘어가면서 거기서 기웃기웃거리면 거기서 팔아야 돼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건네요. 강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8,000원 부근에서 아주 네. 강하게 그냥 막 용솟듯이 콱 하고 올라가면은 굳이 팔 필요가 없고 수익에서 팔고 나오면 되는데 네. 8,000원 언저리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이건 뭐 하는 건지 장난치는 것도 네. 아니고 막 그렇게 좀 지루하면 그냥 네. 8,000원에서 한번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8,000원에서 끊어내도 8,800원이니까 딱 10% 손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는 타이밍에서 8,000원 정도에서 손실을 보고 그냥 빠져나오는 것 정도면 네. 다행인 거고
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계속 반등을 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2,300, 2,400을 올라가면 8,000원에서 팔면 그거는 굉장히 아쉽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8,000원에서 판다 안 판다는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버텨주고 움직이면은 9,000원 전까지 해갖고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수익이 나면은 빠져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네. 일단 8,000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잘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욕심을 낼 건가 말 건가를 고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점은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고 얘를 네. 손실해서 던질 건가 아니면 수익에서 팔 건가 이렇게 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좋으면 그 목표가 얼마를 봐야 되더니? 9,000원 네, 이전에서 9,000원. 팔아야 돼요. 네, 그럴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아유. 될 것 같네요. 네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한신기계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장세가 일단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과 함께 우리 시장이 같이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8,000원에서 한번 끊어내 보신다면 차라리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반대로 시장이 이렇게 버텨준다라고 하면 9,000원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자, 8,000원대 우선은 뚫어내는지 그 부분 먼저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신기계 진행을 해봤는데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카카오요. 네, 카카오 매수하셨군요. 어떤 네. 가격대 매수가 갖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2만 원에 네. 5%요. 네, 12만 원의 매수가 갖고 계시고 5%의 비중 갖고 계신데 자, 네네. 고민 우선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물타기를 해야 되나. 네.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고민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근래 많이 빠졌어요. 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렸죠. 네, 그리고 많이 물릴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경고도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왜냐면은 이 네. 카카오라는 기업이 사람들이 알기에 되게 좋다로 많이 알고 있어요. 물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캐릭터가 굉장히 또 귀여워요. 그래서 많은 그 30대 약간 이제 직장인 30대 40대 이제 직장인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또 귀엽다라는 이유로 많이 사기도 했어요. 실제로 네,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경우를 봤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전에 있던 방송사에서 거기 있던 아나운서님들이 이거 카카오를 샀대요.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귀여워서 샀다는 거예요. 카드가.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지금 액면 분할해서 그렇지 그때 가격이 18,000원대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18,000원 할 때 추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7만 원 간 거예요. 아, 엄청 많이 갔죠. 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거 너무 많이 가갖고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거 셀티론처럼 빠질 거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심심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들으시고 12만 원에 사셨네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했을 때가 2016년도 요때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2017년도 여기 넘어오면서 이때에서도 바닥에서 100%가 넘어가서 야 이때도 많이 갔다 생각했었어요. 이때 당시 여기서 이때는 지금 액면 분할하기 전인데 그때는 10만 원 전에 추천했던 거예요. 근데 액면 분할해서 지금 가격을 따져보면은 18,000원 가격대에서 이미 100% 갔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데 그래서 얘가 왜 빠지느냐 그러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죠. 오너들에 대한 그 약간 이제 주주들 배신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그 불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수급이 많이 꼬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12만 원에 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물타기는 안 되고요. 저는 더 빠진다라고 보고도 있기 때문에 반등은 잠깐 올 수 있지만 반등이 이걸 추세를 돌릴 것만큼의 반등은 아니고 잘 가야 6만 원, 정말 잘 가야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 한 600 가야 뭐 얘가 한 8만 원 갈 건데
그것도 힘들고 지금은 6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 수는 있어도 또 빠지면서 결국은 이전에 있었던 2만 원짜리를 또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6만 원에 손절하면 참 좋은데 손실이 10%로 줄어들면 근데 12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손절하면 마이너스 50%잖아요. 그래서 손절은 안 됩니다. 그냥 버텨야 돼요. 손절하고 다시 내려가면 사면 어때요? 그게 선수들이 한 게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걸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빠진다 싶으면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예를 들어 12만 원에 샀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뭐 그 다음 날 팔든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2주일 전에 10%, 20% 손실 때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선수들은.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선수들도 손절했다가 밑에 다시 산다? 어려워요. 대부분 손절을 하면 반등이 나와버리고 반등이 나서 억울에 다시 들어가면 또 빠져버리고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은 이미 늦었고 그냥 버텨야 돼요. 이 악물고 버텨야 됩니다. 어쨌든 하락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종목이라 반등을 줬다가 다시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음의 각오는 하시고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나중에 시장이 또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면 언젠가 제가 한번 카카오 바닥에서 또 한번 추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추천할 생각이 없고 한 1년 뒤에 쭉 빠져 있으면 언젠가는 바닥에서 추천할 날이 올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요? 아니 계속은 안 떨어지고 중간에 잠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아, 근데 또 어차피 이게 추세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방향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을 오래 가져가야 돼요. 따져보면은 지금 올라간 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올라갔으니까 지금 빠진 지 1년, 지금 한 6개월 됐거든요. 5년 빠졌으니까 앞으로 3년, 4개월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징그럽죠, 그렇죠? 네. 주식이 원래 무서운 거예요.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무서운 거를 알아야 되는데 경험이다 생각하고 다행히도 뭐 없어질 회사는 아니니까 나중에 다 빠지면 12만 원은 몰라도 10만 원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어질 회사는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못 해드려서 이정수 파트너님도 안타까운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카카오 지금 더 빠질 자리가 남아있는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또는 손절 타이밍을 잡아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길게 보시면서 버텨내 보시는 전략으로 우선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도 이정수 파트너의 이런 안목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남겨주신 고민들인데요. 자, 먼저 에이티젠 최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4,680원에 비중 15%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오늘 흐름 보면 3.88% 상승 나와서 5,89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에이티젠 최님께서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세요. 자, 목표가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적어주셨는데 자, 이정수 파트너님,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PCB 관련주로 이제 섹터가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 자리에서 잘 사셨어요. 보니까 4,680원 잘 사셨고 거래량 패턴 보면은 그래도 뭔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은 얼마간은 좀 반등을 좀 더 줄 수는 있는데 이제 저항대에 부딪히는 자리니까 미국 시장이 꺾이면은 바로 팔아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아직 반등 여지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도 분할 매도의 자리인데 욕심이 나면 5일선 자리, 그러니까 5,700원 자리 정도가 깨지면은 전량 다 그냥 뭐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욕심이 나면 안 깨지면 분할로 내일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계속 매도를 하면서 한 6,500원 정도까지 뭐 그 이상으로 슈팅 걸 수 있는데 계속 욕심을 내면
욕심이 또 화를 부르니까 하여튼 내일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로 한번 팔았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 다시 밑에 다시 사는 지금은 그런 매매가 가장 효율적이니까 일단 원래 매수했던 자리까지 뭐 밀리는 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좀 기다리면 다시 나중에서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또 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6,500원 정도까지 보면서 내일서부터 분할 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에이티즌 최님께서 남겨주신 이수페타시스 고민. 우선은 바닥 자리에서 잘 사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있으신데 내일부터 올라갈 때 6,500원까지 바라보시면서 분할 매도를 하시다가요.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때 좀 재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셔도 어떨까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도 역시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엠홀딩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일진 전기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6,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일진전기 오늘 흐름 보면 0.8% 상승 나왔고요. 4,42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바이앤홀딩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은 반등 시에 매도 구간 설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일진전기 반등이 나오면 매도 구간 어떻게 설정을 해가면서 보면 좋을까요? 이정수 파트너님? 이것도 마찬가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6,500원에서 물린 건 안타깝지만 지금 시장에서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얘도 알맞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을 단타를 치기가 좋아요. 일단 바닥에서 한번 올라갔죠. 옆으로 횡보하죠. 그럼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뭐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생긴 뭐 엔터주, 게임주,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로봇 관련주, 뭐 드론 관련주, 뭐 미사일 관련주, 뭐 방사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애들을 공략하면 되는데 얘는 일단 전선 테마죠. 원전 테마 움직일 때에서 가끔씩 같이 엮여갖고 움직이는 쪽인데 요거를 좀 더 키워서 여기서 요게 지금 몇 프로는 잘 안 보이네요. 이게 한 4% 정도 될 텐데 자, 분차트로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3에서 5% 수익 나오면 매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3에서 5%, 3%가 요 정도고 여기가 4%니까 한 4,600원에서 4,700원도 안 되네요. 4,650원? 거기가 1차 매도거든요. 그럼 요게예요, 요만큼. 아주 손톱만큼 움직이죠. 4,650원. 여기가 매도예요. 그러면 기가 차죠. 아니 그럼 전문가님 5,000원 못 갑니까?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구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큰 욕심을 내고 막 크게 먹어야지라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싱글매수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단타를 쳐볼까 해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이거 많이 안 올라가는데 한번 단타 쳐볼까? 이유는 전선 테마가 강하네, 원전 테마가 강하네, 이쪽이 강하네. 그럼 이런 애들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거면 들어갔다가 안 움직이면 저점 깨지면 짧게 잡는 사람들은 4,380원 깨지면 손절 짧게 조금 길게 본다 그럼 전저점 그럼 4,000 뭐 한 80원 요 정도에 깨지면 손절. 근데 요거는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 여기나 여기가 깨지면은 손절하고 그냥 도망 나오는 거고 물린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손절해야 되나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4,600원, 4,700원. 그럼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팔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쭉 하고 올라가요. 5,500원으로. 그럼 전문가님 4,700원에 손절하고 나갔는데 왜 5,500원 올라갑니까? 지금 시장은 많이 올라갈 수 있어도 짧게 먹고 나오는 게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설명을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단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어제 오늘 들어갔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5% 먹고 뭐 잘 먹어야 뭐 10% 먹고 10% 먹어봐야 제가 볼 때 한 4,900원, 5,000원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내에서 파는 게 맞지만 물린 사람들은 그냥 갖고 가야 돼요. 최소한 뭐 5,500원 이상에서.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 4,500원, 뭐 4,700원 1차 매도, 그다음에 5,000원에서 그냥 왕창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고요. 수익이 난 사람들은 손실이 나 있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6,000원까지 최소한 5,500원 이상이라도 들어 올릴 때까지 그냥 얼음하고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대응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일진전기 6,500원대 매수가 형성되어 있는 바이앤홀딩님의 고민이었는데요. 현재 4,425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500원까지 반등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서 짧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 접수해 주신 고민들 상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종목 PI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는 34,200원에 비중은 50%로 비중이 꽤 큽니다. 자, PI 첨단 소재 오늘 흐름 보면 5.29% 꽤나 크게 좀 하락이 나왔고요. 32,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우선은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더욱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PI 첨단 소재 어떻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차트적인 매매적인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얘는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 PCB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섹터, 그러니까 IT 섹터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 보니까 뭐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지금 장대음봉이 나왔죠. 자, 단타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단타 관점으로는 자, 분차트를 보면은 34,200원이니까 뭐 어제 아니면 오늘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점이 깨졌죠. 손절하고 나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낼 게 아니고 단타는 오전에 33,000 여기가 한 600원, 700원 한 요 정도 한 600원 정도 깨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시장가로 그냥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타의 숙명입니다. 그 단타의 숙명은 깨졌으니까 저점이 깨서 손절했는데 내일 상한가가 나와 못 먹죠. 털리는 거죠. 그게 또 단타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단타는 지지가 깨지면 그냥 뒤도 안 돌아봐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날 상한가 가도 쳐다도 안 보는 거. 그걸 단타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자신 없는 사람들은 혹은 단타로 들어갔다 물리는 사람들은 그냥 깨져도 냅두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럼 단타가 안 되면 그 다음 지지라인을 보고 좀 더 길게 그 스윙 대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스윙 대응으로는 이 전저점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보유가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손실은 좀 늘어나긴 했지만 내일도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여기를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31,700원짜리가 깨졌는데 손절 대응을 안 한다. 그럼 그 다음 또 지지라인을 또 넓혀가야 돼요. 그 자리는 이제 29,550원이 되겠죠. 그럼 그 자리가 또 깨지면 또 손절 또 높이고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9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대, 3%대 잘라야 될 거를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라인은 밑에 계속 있어요. 마이너스 1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마이너스 50%짜리도 손절 라인이 있고 거기까지 근데 우리가 매매하는데 마이너스 50%까지 버틸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거냐 길게 잡을 거냐 일단 설정을 해놓고 가야 되는 거지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손절 라인 6,800원 잡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거면 여기서 사실 않는 게 낫죠. 뭘 여기 사요? 여기서 7,000원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 7,000원에 샀다가 6,800원 손절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자기 스타일에 맞춰놓고 단타를 할 건지 단기를 할 건지 스윙 매매를 할 건지 설정해놓고 어디까지 빠질 건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놓고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단타로 들어갔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손절 라인을 놓친 겁니다. 단타는 놓쳤고 이 스윙 라인까지는 약간 단기에서 스윙 정도 라인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은 일단 수급을 잘 살펴보세요. 수급을 잘 살펴가지고 다시 반등 나올 때 34,000원 여기를 반드시 회복을 해줘야 얘가 위로 올라가거나 뭐 반등을 줄 수가 있지. 차트가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를 돌파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34,000원 회복을 못하면 저점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은 점점 더 생기는 거니까 저점이 깨지면 손절 생각도 하시면서 근데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흔들리면서 누군가가 오늘 장이 조금 미적미적거려서 그런가 하여튼간 수급적으로는 뭐 완벽하게 꼬였다 할 정도는 아닌데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좀 포기를 하셔야 되고 안 깨진 선에서 좀 들어주면은 수익권역에서는 나올 수 있는 차트는 맞습니다. 오늘 좀 단타 대응을 조금 놓치기는 했지만 내일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서 다시 34,000원 이상으로 반등 나오면 아직 연장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수익 나올 때 짧게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이었는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 짜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오려면 34,000원 회복을 해줘야 할 텐데요. 이 부분 돌파 여부 빠른 시간 내에 해주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저점을 깰 위험이 커지니까 그때는 손절 각오까지 좀 굳게 갖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PI 첨단 소재 이야기 깊게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녁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백광산업. 네, 백광산업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네, 4,500원에 25%요. 네, 4,500원에 25% 갖고 계신데 자, 백광산업 지금 종가가 4,325원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실까요? 아유, 저기 좀 약간 고점에서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아침에 뭐 보니까 뭐 오전에는 올랐다가 오후에 계속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수 전문가님은 제가 이정수 전문가님을 믿었으면은 손을 안 봤거든요. 그런데 항상 가장 우리나라 그 전문가 중에서 정확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추세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 제가 이정수 전문가님을 미리 만났으면은 미리 봤으면은 손에 안 봤을 텐데 가장 정확한 것 같아서 한번 상담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보셨고요. 시장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종목 상담을 주셨으니까 제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광산업 제가 옆에서 한번 차트를 봤는데요. 차트가 그래도 먹고 팔 수 있는 매매 패턴이 있어요, 지금.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듬성 실려 있는 게 지금 누군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세력이라 그러죠. 뭐 시가총액은 뭐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잡주도 아닙니다. 1,900억짜리의 그 백광산업. 얘도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약간 수렴형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같은 느낌이지만 이것도 박스권으로 매매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손절할 필요 없고 수익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는데 욕심내면 5,000원, 욕심 안 내면 4,700원쯤 한 번은 튈 거예요. 거래량 패턴이 되게 좋아요. 거래가 실리고 한번 튀고 거래 마르고 조정받고 거래 실리고 한번 튀고 지금 마르고 있거든요. 마르다가 튀면은 일단 4,500원에서 4,700원에서는 매도할 수 있을 타이밍이고 거래만 실리면은 5,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5,000원 가면은 16% 수익일 거고 4,700원 가면은 대충 한 5%, 6% 수익일 건데 거기서 그냥 짧게 끊으시면서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팔았다가 대신에 시장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시장이 박살나면은 굳이 저점 매수를 해줄 필요 없어요. 더 기다리면 더 싸지니까. 그래서 시장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의 느낌이 있을 때서는 내려오면은 지금과 같은 패턴은 매수가 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튀면 팔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매매하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백광산업 우선은 수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마음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겠고요. 4,500원, 4,700원까지는 도달 가능해 보이고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5,000원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박스권 대응해 보셔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백광산업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보슬비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범한 퓨얼셀 매수를 하셨고요. 42,483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자, 중장기로 보유 중으로 추매 가능한지도 좀 알고 싶고 듣기만 하는 중인데 꼭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보슬비님의 범한 퓨얼셀 어떻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신규 상장주인데 수소차 관련주이거든요. 뭐 전지 관련주 쪽이죠, 다. 물리니까 뭐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좀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27,000원에 샀는데 수익 중인데 장기 투자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물렸으니까 뭐 길게 가져가야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손실은 마이너스 한 35%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종목은 시장 특성을 타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장에서는 안 갈 종목들도 잘 가지만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면은 계속 떨어지는데 시장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안 좋아요. 좋은 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박살났다가 반등 주고 더 박살나고 반등 주고 더더더 박살나고 반등 주고 더더더더 박살나고 반등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치 개미족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치고 지금 뭐 올라갈 생각이 있느냐? 아직도 올라갈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 주면 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언제까지 줄지 모르니까 지금은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아예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서부터 반에 반토막 내도 나는 버텨가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가져가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까지 떨어질 때에서 누가 이걸 가져가겠어요? 이것도 반에 반토막, 일단 반토막 13,000원이고, 거기 반에 또 반토막 6,000원이고, 또 반에 반토막이 3,000원인데, 이거 3,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가져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까지도 안 떨어지지만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얘네들이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잠깐 들어주는 척하고 또 떨어지고, 잠깐 들어주는, 그러니까 카카오처럼 떨어지고 네이버처럼 떨어지고 지금 삼성전자도 잠깐 들어주는 거지. 저거 또 떨어질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뭐하러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장기 투자 언제 하는 거냐면 시장이 일단 우상향으로 잡히고 미국에서 경기가 내년에서 무지하게 좋아진다. 왜? 여태까지 너무 안 좋아지겠다. 뭐 물가 지금 2%대로 잡는다면 2%까지 내려오면 올라가겠죠. 돈 풀겠죠 또. 미국에서 갑자기 또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뭐 돈을 또 연준에서 돈을 또 푼다. 확장 정책을 한다. 지금은 긴축 정책, 그러니까 돈을 흡수를 하는 거죠.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돈을 계속 그걸 흡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계속 올리잖아요. 내년에도 올리고 내후년에도 올리고 계속 올리면 시장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속 단타를 쳐야 돼요. 장기 투자할 게 아니고 단타. 그래서 게릴라 전법.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매매를 하는 거는 지금 만약에 들어갔으면 한 3만 원 가면은 팔고 저점 깨지면 손절했다가 또 쭉 떨어지면은 한 이쯤에서 이 바닥에서 뭐 2만 원대 사갖고 뭐 2만 2천 원에 또 팔고 또 15,000원 내려가면 샀다가 17,000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지금 유리하지. 장기 투자를 갖고 있으면 수익 나는 것 같다가 아니죠. 수익도 아니죠. 손실이 줄어드는 것 같다가 더 많이 깨주고 또 손실이 좀 줄어들었나 싶었는데 더 많이 깨주고 그러다 이제 주식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갑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장기 투자하는 거 반대. 장기 투자는 정말 많이 빠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한 35,000원쯤에서 손절 한번 해보시든가 아니면 35,000원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렇다고 지금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전혀 들질 않습니다. 왜 얘기했다고 35,000원까지 가겠구나 추가 매수 물타기 해야지 안 갑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종목 상담들을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봤는데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시장이 좋으면 좋다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단타밖에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 들어갔다가 잠깐 먹고 나오고 이런 단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어쨌든 내일도 반등 나오고 모레도 반등 나오겠지만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또 시장 또 박살나고 또 급락 나오면 또 언제 그랬냐듯이 또 빠지면 또 공포장이 또 될 거고 그럴 거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고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35,000원만 줘도 저 같으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보슬비님께서 범한 퓨얼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정수 파트너님께 그 해안을 좀 구해 보셨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단기로 박스권 매매를 해야 할 시기다라는 이야기 오늘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상담하시던 간에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장세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요. 우선은 보슬비님 범한 퓨얼셀 갖고 계시다가 35,000원대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방향으로 차라리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문자부에 남겨주신 보세빈님의 고민까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장세 지켜보면서 정확한 대응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추세상 좀 어려운 장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현명한 대응 장중에도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